자, 네, 여러분, 휴식을 잘 취하고 오셨죠?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상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 거 없으니까, 특히 이제 법학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이제 화면을 제가,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공유된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이제 여기 제가 아까 이제 상법상 상인이 되기 위해서 뭘 한댔죠? 그 판단을 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 상법상 상인이 해당되는지 해당되면 이제 상법이 적용된다. 상법상 상인이 안 했을 때는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과연 상법상 상인인가 여부가 중요하고 이 상법상 상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법상 상인을 판단하면서 당연 상인인가? yes. 이럴 때는 이제 상인 이제 상법 적용되고 이렇게 아까 no 이렇게 했을 때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두 번째로 의제 상인인가를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설비 상인이야? 아니면 민사회사야?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상법이 상인 당연 상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어 만약 아니다 이럴 때는 상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내가 아내의 명의로 당구장을 영업하고 당구장을 구청에 영업 허가를 얻고 남편이 당구장을 경영했다. 남편이 당구장을 경영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상인인가? 누가 상인인가? 아내의 명의로 아내의 명의로 당구장을 구청에 영업 허가를 얻었어요. 당구 당구장 이제 영업에 대한 아내의 명의로 당구장 아내 명의로 당구장 영업을 할 것을 구청에 영업화를 얻고 남편이 당구장을 경영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구청에 예, 영업 허가는 바로 아내의 명의로 했다 이 말이죠. 남편이 직접 이제 당구장을 경영했어요. 상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됐어요. 상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말해보세요. 상인은 누구일까? 두 번째, 어, 포도 포도를 어, 포도를 재배하는 A가 있었어요. A가 있었어요. 그의 태풍으로 낙과를 했습니다. 낙과란 말은 포도 다 떨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남은 음, 과일이 상품 가치가 없어서 이제 자가용 트럭에 싣고 아파트 단지에서 판매합니다. 이럴 때 A가 상인이 될까요? 상인이 될까? 두 번째, 요즘 이제 미세먼지와 황사가 있어서 마스크를 이제 사용해야 하는데 준비 안 한 사람이 많습니다. 지하철에서 B가 어, 마스크를 판매합니다. B 상인일까요?
그렇죠? 음. 자, 한 네 개 정도,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 그래서, 어, 1번, 1, 1, 아, 1. 아니, 먼저, 예. 아내 명의로 당구장을 할 것을 구청에 허가를 하고 남편이 당구장을 경영했다. 누가, 상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했을 때. 누구 같아요, 여러분? 자, 이제 봅시다, 그럼. 이제 해설을. 자, 해설 제가 할게요. 자, 보세요. 아내는, 아내, 해설. 자, 먼저, 아내 입장을 볼까요? 아내. 아내가 자기 명의로, 그 다음, 기본적 상행위, 그 다음에 영업성 가지고 할까요? 아니면 남편을 보세요. 남편, 자기 명의, 예, 기본적 상행위, 영업성 가지고 할까요?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명의에 관한 거예요. 명의. 자, 명의, 명의. 이게 키포인트, 이게 쏘임수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런 요건에 대해서 어, 아내는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구비했습니다. 자, 행정관청의 명의로 뭐 허가 받는 것은 상법상 상인 음, 상인이 되는 것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즉, 잘 들으세요. 행정관청에 뭐 아내 이름을 하든 남편 이름을 하든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는 여기서 아내는 단지 행정 행정 관청의 이땐 이름이죠. 이땐 이름을 어, 빌러 이름을 어떻게 해요? 사용했어요. 행정한테 단지 이름을 사용한 거지. 당연 상인상 어떻게 해? 당연 상인에 필요한 명의가 아니다. 당연 상인 되기 위한 명의는 뭐였어요? 예, 권리와 의무, 주체가 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는 이 명의가 그냥 여기 행정관청의 이름만 필요하는 그런 네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벌써 탈락됐어요. 자기 명의가 없어.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도 않고 영업성도 없어요. 근데 남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실질적으로 경영했기 때문에 자기와 권리 의무를 부담하고 기본적 상행위 이게 뭐냐 음식점이나 당구장 같은 거 기본적 상행위에 대한 공중적계급이에요. 한 번 할까 계속 합니다. 그래서 당연 상일 대기업 명의는 권리와 의무 주체가 됩니다. 주체가 되는 게 누구냐 했을 때 결론적으로 남편이 상인 이해됐습니까? 예, 아내는 행정관적 공법상 관계에서 이 사람이 뭐가 되는가? 뭐 사업자가 되는 건 사업자하고 또 상인하고 별도의 문제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상인은 이렇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지금 자기 명의가 무슨 뜻인가를 아는 거야. 권리와 주체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 말이야. 이게 바로 상법상 상인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당연 상인이 되기 때문에 그럼 남편이 상인이다. 이 상인 중에서도 무슨 상인?
당연상인. 그럼 당연상인이 되면 의제상인을 알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상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이제 한번 해설을 제가 해볼게요. 자, 이제 포도를 재배했는데 그 태풍으로 낙가가 됐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그 남은 가위를 상가치가 남은 가위를 상고서 트럭에 싣고 이제 동네에서 막 이렇게 하죠. 예, 예, 맛있는 포도가 왔습니다. 꿀포도가 왔습니다. 예, 이 직송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파트에서 막 내려왔습니다. 과연 이 아저씨 A가 상인일까 상인일까 따질 때 먼저 첫 번째 뭘 해야 돼? 당연 상인일까를 따져봐야 돼. 그럼 자기 명의, 자기가 권리와 의무에 주체가 될까? 된다. 어. 두 번째, 두 번째 요건 뭐야? 기본적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 이런 게 있어? 없어. 영업성. 아저씨가 한 달 내내 왔어. 영업시 아니야. 이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 지금 낙상이 된 걸 떨어뜨리려 했잖아. 영업성도 없어. 그럼 뭐야? 당연상의는 결론으로 아니다. 두 번째, 그럼 의제 상인인가? 따져봐야 돼. 먼저 뭘 따지는 거야? 설비 상인이야? 봐야 돼. 설비. 우리 아까 뭘 했어요? 설비 상인. 선포 기타 유사한 설비와 상행위 이외의 영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굳이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은 뭐야? 선포 기타 유사한 설비를 갖춰야 돼. 여러분 보세요. 설비 필요? 이게 아니죠. 설비 상인도 아니야. 결국 설비 상인도 아니야 이 사람. 두 번째, 민사회사, 민사회사, 농업, 업을 가지고 뭐야? 이걸로 이제 영업을 한다. 비협조를 한다. 회사? 이것도 아니지. 이 사람이 무슨 트럭에서 이제 회사가 돼. 그럼 이 사람은 뭐야? 결론적. 결론. 의제 상인?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야.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당연 상인 아니죠. 의제 상인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은 뭐야? 상법상 상인이 아니다. 그럼 A는 누구야? A는 A. A는 누구야? 농부지. A는 농부다. 포도 재배 아저씨. 그럼 이 농부까지 이 사람은 상법을 적용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예. 이해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지하철 막 타고 가는데, 이제 마침, 이제 갑자기 있잖아요. 그죠? 음. 갑자기 막 비가 왔는데, 이제 지하철 나가든가 했을 때 입구에서 막 우산을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우리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졸업식인지 뭐 이런 거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꽃을 막 파는 사람도 있고. 그 지하철 탔는데, 요즘 이런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근데 옛날엔 좀 많았습니다. 지하철 탔는데, 막, 뭐, 출하는 아주 중요한 마스크인데, 뭐, 단돈 5천 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이 사람, 상인일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해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먼저 뭘 해야 돼? B. 상인인지를 여부를 따진다 했잖아. 그럼 먼저 뭘 따져야 돼? 1. 당연 상인이 되는지를 따져야 되겠지. 당연 상인, 보세요. 자기 명의. 뭐 있겠지. 그 다음에 보세요. 기본적 상행위. 이거 없어. 그 다음, 영업성.
영업성. 계속 반복해? 아니지. 계속 와. 안 오잖아. 어. 그래서 오늘 하나가 없으면 안 돼. 결론. 당연은 아니야. 두 번째.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의제 상인인가? 의제 상인인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네. 설비 상인? 예, 설비? 지하철? 이게 자기 거야?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설비 상인도 아니야. 설비 상인도 아니고. 자, 두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러면 민사회사인가? 그 지하철에서 농사 짓습니까? 지하철 안에? 예, 농업, 이런 거 가지고 대량적으로 해서 해? 안 하지? 그래서 이것도 아니야. 결론. 당연 상인도 아니고, 의제 상인도 아니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상법상 상인이 아니야. B는 누구인가? B는 누구인가? 무슨 뭐야? 우리 잡상인이지. 이런 잡상인까지 예, 상법 적용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방송에서 잡상인에게 물건을 살거나 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신고할. 이해됐어요? 이런 겁니다. 어?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시고 계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뭐 전통시장, 재래시장이라고 말했죠. 요즘 뭐 대형마트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상생, 같이 이제 상생하기 위해서 이제 재래시장 같은 것은 이제 지자체에서 많이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재래시장에 가면 이제 그때 자기 이제 그 가게가 있는 분도 있고, 가게가 없는 분도 있잖아요. 좀 영세하신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 재래시장 모퉁이에서 난전해서, 음, 이제 산나물 채취해서 팔고 이렇게 끼니를 이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할머니가 계시는데 아주 마음이 짠하죠. 그런 할머니가 상인일까요? 했을 때 상법이 적용되고 세금도 떼고 그래요? 그거 웃기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가 상인인가 이렇게 따져봐야 되죠. 그럼 먼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먼저 당연 상인인가 이렇게 따져봐야 돼. 이제 자기 명의, 자기가 권리 의무를 부당한다 해. 그다음에 기본적 상행위를 하고 있어요. 22가지 중에 하나죠. 그럼 박탈이야. 할머니가 다리가 아프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매일 해? 안 나오지. 영업성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당연 상인이 아니지. 이해되죠?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 그럼 의제 상인인가? 의제 상인일 때 먼저 뭘 봐야 돼요? 그래서 왜 설비를 갖추고 있어요? 설비 상인인가? 할머니가 무슨 설비가 있어? 없지. 그것도 아니야. 민사회사인가? 규모가 큰? 어우, 할머니 뭐 삼나물 쬐끔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결론, 어, 할머니는 상법상 상인이 아니다. 당연히 상법 적용 받지 않겠죠. 할머니 A는 뭐야? 이거 우리가 노점상이라 하죠. 노점상에 해당되겠어. 상법의 상인이 아니다. 상법에 적용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 자, 이렇게 제가 사례를 넣어드렸고, 요 내용을 가지고 이 개념을 잡는데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상인이라고 있어요. 귀요미 상인인데 말 그대로 소상인이에요. 소. 적을 쏘죠. 상인인데 아까 보세요. 상인은 어떻게 돼요? 자연인과 법인이 됐죠. 소상인은 회사는 아니야. 상인이란 말을 불러죠. 자본금 1,000만 원 미만의 아주 영세 상인. 이 사람들을 상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소상이라 그래. 이 사람들은 이제 규모가 아주 작잖아, 1,000만 원. 그래서 상호, 지배인, 상업장부, 상업등기 이런 것들을 예,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더라도 상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소상인이 있다. 그래서 자본금 1,000만 원 미만이고 회사는 아니다. 상호, 지배인, 상업장부, 상업등기는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어.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지, 이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까지 상법이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인 자격 취득이 있습니다. 상인 자격 취득. 자, 그러면 이제 상인 자격 취득이 있는데, 자, 자연인. 우리와 같은 사람은 과연 이제 자연인. 언제부터 그러면 여러분 태어났는데 뭐 이마에 막 상인 뭐 이렇게 하고요. 뭐 상인 뭐 삼성 쉬가 아니잖아. 대박이지 그럼. 그죠? 그래서 자연인은 우리 제4조 당연상인과 제5조 의제상인의 요건을 구비하고 요건 뭐 어떤 요건이야? 우리 계속 했잖아 이거. 이세 가지 요건하고 그다음에 설비인과 민상 이거 계속 했잖아 이 요건 하고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상인이 된다. 영업 개시설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중요합니다. 개업을 준비한 때 영업 개시보다 더 빠르게. 즉 그래서 뭐 행정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는다면 아까 뭐 아내 이름으로 뭐 당구장을 위해서 인가 허가를 받는다. 이건 아무 문제 없어. 우리는 개업 준비할 때. 즉 개업 준비한 때란 말은 우리가 이제 뭐 당구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 부동산 임대차 가게를 빌리잖아. 그 가게를 빌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상인을. 그래서 그 상인이 이 영업 개시보다 좀 순서가 좀 빠르다. 이렇게만 일단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자연인은 우리 판례를 공부합니다. 기업 준비 시부터 된다. 이렇게 합니다. 또 이게 좀 더 복잡한 게 이제 뭐 대출금 같은 게 필요하면 그 대출금 받는 데부터 된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판례가 기업 준비할 때부터 된다. 머릿속에 딱 넣고 됩니다. 조합이 있어요. 조합. 협동조합부터 해가지고 조합은 어, 여러분 새마을금 같은 거 아시죠? 신협. 거기에 보면 이 구성원들 조합원이 출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출자된 돈을 어떻게 이자 놀이를 하든 빌려주든 해서 그 수익이 나오면 그걸 이제 조합원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 형태, 뭐 새마을금고 신협. 조합은 우리 민법에서는 이게 계약입니다. 민법상 계약인데 뭐 이제 협동이죠. 이제 우리 사업해보자 이런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새마을금 시골에 단위 농협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새마을 금고, 뭐 신협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출자를 하죠. 출자를 해가지고 그다음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재개발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를 조합을 만들어서 구성원들 다 조합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 아파트 재개발할 때 조합원으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조합은 여러분 이제 만약에 뭐 이제 여러분 이제 그뭐 신협이나 이제 새마을금고에 계좌를 틀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받습니다. 그 출자가 이제 이렇게 투자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합원이 돼. 그 조합원 1인이 자격을 취득 시에 조합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특별한 경우입니다. 조합도 그러면 상인 자격 취소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1인이 자기 취득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또 법인, 회사. 회사는 일정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등기를 합니다. 이제 탄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이제 법인격과 상인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태생적 상인입니다. 얘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설립 등기가 됐어. 상인. 만약 어, 영업을 하지 않아. 그래도 회사는 상인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회사는 태생적 회사 법인 회사 법인은 태어나면 상인이야. 그럼 상인은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어, 상인인데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상인이야. 왜? 얘는 태생적으로 상인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회사가. 그럼 설립 등기를 하면 된다. 계약 준비를 하면 된다. 조합원 1인이 자득을 취득하면 된다. 자, 그다음에 공익법인, 공적인 이익을 위한 법인, 비영리 법인이 있는데, 비영리 법인은 예, 이게 이제 민법에 있는 민법상 법인입니다. 민법상 법인인데, 그 민법에 이제 뭐 학술 단체, 예, 그럼 뭐 종교 단체, 종교 단체, 예, 여기가 해당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영리 목적이 자 영리성은 있어요. 영리성은 있는데 영리성은 있지만 그럼 비영리 법인이 아니냐? 이 영리성은 있지만 민법에 있는 학술단체, 종교단체 이런 것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뭐 동창회를 모집해가지고 동창회가 이제 뭐야? 예, 뭐 동창회로 공식적으로 이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게 바로 비영리 법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이 뭐 동창회에서 뭐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냐? 팔 수 있어요. 근데 그 영리성이 있지만 이걸 구성원, 분배만 못합니다. 그래서 영리성은 있지만 구성원들에게 분배가 안 돼.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야. 근데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분배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게 특징이야. 그게 바로 상법에 우리가 배우는 회사. 이게 민법의 이런 비영리법인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은 공익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해서 취득할 수 있어요. 공익 목적 달성하는 데 한해서. 그렇지만 이것들은 사원들에게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간법인 있죠? 아까 농협. 그래서 이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농협, 단위 농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할게요. 여기서 민법상 이 조합, 여기서 말하는 조합, 겹치는데, 그래요. 여기서 단위 농협이 여기 많은 거 맞아요. 그래서 축협, 수협, 이런 데 가면, 음, 수산법인이에요. 이게 공익법인도 아니고, 비영리법인도 아니고, 이 농어민들을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 농사 짓는 사람들을 이제 조합원을 해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게 축협은 이제 소 키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수협은 이제 고기 잡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이런 것들 왜 중간법인을 하는데, 그러나 비회원에서 신용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용사업 뭐 대출해주고, 그때까지는 어떻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보시면 되고, 중간법인은 이제 원칙은 안 된다. 예외적으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법인, 뭐야? 국가지자체, 우리 뭐 국가기관이나 시청, 국영 공익사업에 한해서 상인 자격이 갖고 이때 상법이 적용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못 갖겠죠.
언제 된다? 국영 공익사업 한해서 승인 작업을 갖습니다. 특수공법인 농지 개량 토지 이거 무조건 이런 특수공법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상인이 안 돼요. 뭐 토지 다 매수해가지고 팔아볼 일 있습니까? 안 되죠. 토지 개량도 안 되고. 자,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는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단위 능력은 여기서 배우고 기업 수요, 새마을금고 신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는 능력은 여기다 넣겠습니다. 중간법인으로.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영업 능력. 음. 아,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영업 능력을 또 설명을 해드려야지. 권리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자,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자격이에요. 그럼 이러면 자연인은 언제부터 갔을까요? 언제? 출생에서 사망까지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법인은요, 회사. 얘는 설립 등기 시부터 청산 사무 종결 시까지. 이때 권리와 의무가 되는 게 이게 권리 능력이에요. 알았죠? 이거 꼭 기억합니다. 나중에 또 우리 회사 배울 때 필요합니다. 행위 능력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이 법률 행위라고 했을 때 우리 쉽게 말할게요. 매매, 뭘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혼자 뭘 사고 팔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매점 같은 데 가지고 혼자 이렇게 뭘 사고 먹을 때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 그래야지 이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매매는 취소됩니다. 취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 매점이나 가지고 먹었을 때 원래 아저씨 이런 얘기해줘. A야 너 미성년자인데 엄마 아빠한테 동의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어떻게 돼요? 동의 받고 했어? 근데 막 전화했어 아저씨가. 근데 엄마가 막 찜질방에서 근데 전화 안 받았어. 그냥 종이 쳤어. 가서 빨리 또 수업 들어야 돼. 아빠한테 하니까 아빠 막 짜증냅니다. 회의 중이라고. 그리고 하루 종일 도시락도 안 먹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 없어? 없지. 여러분이 혼자 막 샀어. 그럼 여러분은 민법을 어긴 거네. 예. 그럼 만약에 동의가 없으면 여기 보세요.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매매할 때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없으면 그 행위는 취소. 취소란 말은 만약에 이제 아버지의 엄마 동의 안 받고 먹었어. 아저씨가 파고. 근데 엄마가 전화 왔어. 아저씨한테. 아니 아저씨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데 어떻게 애한테 이걸 팔 수 있어요? 이거 취소합니다. 하면 취소되는 거야. 취소가 되면 우리 법률행위의 성격이 뭐가 되냐면 소급표가 있습니다. 소급표가 하면 소급표란 말은 처음부터 없던 게 돼. 처음부터 와가지고 해야 돼. 그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돼요. 어떻게 뭐 부당이득 현존이 아니 먹은 데 없어. 그럼 어떻게 해서 그대로 만들어놔야 돼?
아니잖아. 예.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 그래서 우리 민법 6조에 나와 있죠. 예. 민법 6조에 6조? 5조? 6조? 민법 6조가 맞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민법 6조. 민법 6조에 나와 있습니다. 1, 2, 3, 4, 5. 역시. 민법 6조에 그렇게 됐어요. 민법 6조에, 민법 제6조에 처분이 허락된 재산, 용돈 같은 것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자유롭게 사먹었다. 이해됐죠? 예. 자, 요게, 그래서, 어, 이 행위 능력과 영업 능력을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미성년자 보세요. 미성년자는 상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쉽게 봤어요? 미성년자 상인이 될 수 있어? 안 됐어? 응? 그- 여기 봐, 자연인은 개업 준비한 때부터 된다며. 미성년자 A가 있어요. 상인이 돼. A는, 뭐, 맞아. 상인이 되는 거 문제 없어. 그러면 행위 능력이 있어? 혼자서 뭐 사고 팔 수 있어? 없어. 그거 없어. 그럼 이 사람도, 그러면 얘는 비슷한 개념이라 했잖아. 영업 능력이 있어? 없다, 이 말이야. 상인은 되지만 영업 능력이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상인의 영업 능력에 관한 거야.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말. 이해됐어요? 상인은 되는 데가 문제 없는데, 얘가 영업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업 어떻게 해? 예.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보십니다. 자, 영업 영역, 영업 자유 제한. 상업 사유민, 대리상, 무관 책임사원, 이사, 뭐 경업 제한, 상업권 일부 제한을 받는데 영업 능력은 이제 그 행위 능력처럼 이거 혼자서 뭘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보세요. 아, 영업 자유에 제한을 받는다. 상업 대리상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사람도 받는다. 요것만 이해하시고 몰라 돼요. 일단은 법인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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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능력이 문제돼? 문제 안 돼요. 왜? 기관이란 말은 여기에 누가 있냐? 예, 주주도 있고, 이사도 있고, 대표이사도 있고, 그럼 이사회에서도 결정하고, 주주총회에서도 결정하고, 또 감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행위 능력, 즉, 영업 능력이 문제 안 돼. 문제는, 예, 이 자연인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야? 행위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 미성년자 보세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은 옛날에 한정치산자야. 어떨 때는 정신이 멀쩡하다 같은 데 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얘들은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미성년자 아까 행위능력은 받아라 했잖아. 여기 위에서 말했잖아.
그지? 예. 이해됐죠? 예, 이거 다 여러분 다 제가 판사해야 되는 거 다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들 했죠?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법정 대리인 허락이 있으면 특정한 영업에 대해서 영업을 합니다. 근데 이건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미성년자. 왜? 공시를 해야지만 어떻게? 얘가 미성년지만 영업을 할 수 있네. 이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무한책임 사원이 될 수 있어요. 무한책임 사원이란 말은 책임의 한계가 없어요. 무섭죠? 그렇게 돼도 이 사람은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뭐 했을 때 법정 대리인이 허가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영업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상인은 누가 되냐? 상인은 당연히 미성년자고 얘는 어떻게 된다? 등기해야 할 상황이 된다. 이렇게 대리권을 제한하더라도 선의의 재산권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은 이제 나중에 할 건데 이 법정 대리인이 영업을 할 수 있어요. 대리인으로서. 근데 그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했을 때 그 제한된지 모를 수 있잖아요. 제3자들이. 그래서 어, 무조건 선이란 말은 우리 이제 법학에서는 선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사정을 모르고 있다. 그럼 악의는 이렇게. 그래서 대리권이 제한됐는지 제한이 안 됐는지 모른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맨날 대리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잖아. 그 사람들에게는 대응하지 못한다는 그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자, 피성년 후견인은 거의 막 넋이 나가 있는 사람. 금지선. 이 사람은 법정 대리인의 허락해도 유용한 행위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단 법정 대리인의 대리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 스스로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스스로 대리인이 통해서만 할 수 있고 등기 사항이에요. 그 선의제선자에 당연히 얘도 대항 못합니다. 이렇게 제한 능력이 중요하다 이 말.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제한 능력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인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여기 사례가 나오는데 이 사례는 일단 잠깐 다음에 우리 상사 매매할 때 필요해요. 그래서 어, 이 사례는 여러분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 제가 이렇게 이제 자료를 따로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사례 내용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어차피 봐야 되니까 자 보세요. A가 에스카나무 가수원을 경영했어요. 딱 냄새 오죠? A가 그럼 이 사람은 뭐야? 당연히 농부겠죠. 1000평의 사과나무를 수확해서 대도시에 팔았어요. 그래서 이 사과 판매상 B는 A로부터 사과를 수령한 지 7개월이 되어서요. 50cm가 써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하자를 통지하고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상인과 상인 간의 매매, 상사 매매에 대한 내용도 되고 이 상인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사례는 그 다음에 상사 매매할 때 다시 한번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알았죠? 그때 하기로 하고. 자, 여러분 보시면 이제 조문에 있는 내용, 조문은 제가 따로 이제 PDF를 안 이거 수업한 내용은 안 올려드리고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보십시오. 기업의 주체 보세요. 4조.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기본적 상행위를 한다. 이 영업성은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상사, 회사, 공전, 앞에와 똑같아 의제상인,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를 가지고 상인적 방부를 하는 사람을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상인을 본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설비상인. 음. 민사에서는 상이지 않더라도 같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 등기, 무한책임, 법정 대리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인은 이렇게 했을 때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용은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우리 이제 수업의 상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당연상인, 의제상인, 상인의 자격 취득, 그다음에 영업 능력. 제가 수많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복습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